조금 전 북한 조선중앙방송 발표를 통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의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3박 4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방문이고 두 정상 간의 회동은 혈맹이라고 일컬어진 만큼 양국 간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 체제 이후 급냉했던 것에 비춰보면 그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중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북한은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력 제고를, 중국은 소외됐던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양국 관계 개선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궁극적 목표인 남북한 간 영속적인 평화구조, 북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제 조건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기에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모쪼록 북중 두 나라 간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와 주변국들과의 협력의 길을 여는 생산적 회동이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당국은 북중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을 비롯한 일본 정부와의 협력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국가의 변화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로 4강 외교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가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내고 그것이 다시 동북아 주변 국가 간에 더 나아가 한반도발 세계 평화를 향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평화의 여정인 만큼 지금까지의 일관된 원칙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종착지에 반드시 도착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 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촛불 시민에 대한 발포 지침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촛불 시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시민들에 대한 발포를 검토했다는 MBC 보도를 접하고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MBC가 확보했다는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에는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신체 하단부를 가격하라고 나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총을 사용하겠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군이 자국민을 작전 수행의 대상, 즉 적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촛불혁명은 몇 달에 걸쳐 1,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평화적인 집회로 전 세계가 감탄했을 정도인데 설마 박근혜 정부의 군은 평화적 촛불 시위를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헌정 질서 논란도 모자라 국민들을 향해 발포 지침을 검토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있었다는 공포마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건의 존재와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문건의 작성자와 지시자가 누구였고 어떤 의도로 작성되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밝혀진 사실에 따라 국민과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시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첫 번째 회동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수도 없이 요구했던 협상 테이블이
대통령 발의안을 통해 개문발차했다는 것으로 첫 회동의 성과를 논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야당이 자신들의 입장 없이 여전히 대통령 발의안을 비난만 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과 별도의 여당안을 내놓으라는 생티기까지 부리면서 여전히 개헌 성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케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이 제출한 발의안은 이미 민주당이 수차례 개헌 의총을 통해서 확정한 당론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야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확정하지 않고 국회 합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 입장을 조문하여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여당안을 내놓았으니 이제 야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때입니다.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국회 개헌안이 될 것입니다. 정부안, 여당안을 가르는 무책임한 트집잡기를 중단하고 다음 회동에서는 반드시 각 당안을 놓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당에 촉구합니다. 야당 비난과 달리 개헌에 임하는 정부 여당의 핵심 원칙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개헌의 핵심 원칙을 설명드리자면 분권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 경제, 사회 질서 전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개헌의 핵심 가치이자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 개헌의 핵심 키워드 역시 분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정치 권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등으로 국민 주권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며, 둘째, 지방 분권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나누고, 셋째, 상권 분립 구조를 분명히 하면서 국회의 정부 견제,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넷째, 선거 제도의 비례성 확보, 대선에서의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연정과 협치 틀을 마련하는 등 분권과 균형에 그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때문에 야당이 분권을 핑계로 소위 책임 총리제나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이는 국회가 입법권에 이어서 행정권까지 장악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권력의 합리적 분산,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요구한 것이지 제왕적 국회의 탄생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야당은 국민들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하고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권력 분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분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야당의 합리적 제안은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테니 각 당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을 소모적 정쟁에 허비하지 말고 통 크게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